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음, 자 주간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어, 자 엠벤골드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자, 그 내용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엠벤골드 매니저 한교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 다들 아실 거고요. 음, 일단 제가 이제 92년에 이제 증권시장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자, 무려 이제 29년째 증권시장에서 발을 담고 애널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터마토에서 11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MBN은 온지 지금 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MBN에서는 뭐 신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병아리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증시가 이제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고 있고 그 흐름을 잡아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5월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와 유망주 섹터를 오늘 무료 방송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자, 이 내용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5월 증시는 기대감과 경기감이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위치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엔 그래요. 5월 초에는 약간의 경기감이 있겠습니다만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관심들 좀 더 높여가시 바라고요. 우리가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제가 무료 방송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오는 날이에요. 자, 보시면 자, 연휴가 시작되는 날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었죠. 언제냐면 자, 이렇게 이제 차트를 앞으로 당겨 보면 여기입니다. 예.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미국 증시도 워낙에 강했고 그리고 그동안 국내 증시를 비롯한 미국 증시의 V자 상승 가능성을 그동안 충분하게 말씀드려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는 V자 상승세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증시가 연휴가 시작되는 날 미국 증시는 곧바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무방을 해드리면서 연휴가 시작되면서 무방을 해드리면서 시장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관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수급이 좋아지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도 좀 연출되고 있어서 시장의 흐름, 종목구들의 흐름이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또 일부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연휴가 시작되고 나서 하루는 저렇게 급등이 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빠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급락이 났습니다. 무려 3%나 나스닥이 3%나 밀렸고 S&P 500도 2.8% 다우도 2.5% 하락하면서 오히려 우리 증시가 연휴가 시작됐던 그 종가보다도 아래에서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참 우리나라 연휴가 좀 길어서 혹시라도 뭐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경계를 갖긴 했습니다만 앞불사 이번에도 악재가 났습니다. 그죠? 악재가 났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요. 자, 뭐 내용들은 아실 겁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또 파워 게임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던 만큼 중국의 책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그걸 두고서 중국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고 또 뭐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국이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책임을 질 것 같지도 않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중국의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또 한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부담이에요, 요게. 그죠? 요게 부담입니다. 그동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어? 좀 시장이 좀 살아나고 글로벌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컸었던데 자, 컸었던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해소가 되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또다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새로운 불씨가 부각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요게 참 부담이에요. 참 말씀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시장, 특히나 국내 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됨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입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이었었죠. 여기였습니다. 예, 여기. 자, 여기였었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만큼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이렇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동안 한국 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 말고는 악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시장이 좀 살아날 만하니까 뭐가 터집니까? 바로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또 터진 거예요. 그죠? 증시가 이만큼 폭락이 나온 겁니다. 참 한국 증시가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증시가 좀 화랑장세 좀 들어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엔 여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딱 1년 반 동안 또 허송세월 또 보냈죠, 여러분들. 아우 징글징글한 장세. 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무역 분쟁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좀 시장에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했더니 또 코로나 때문에 작살났고요. 이번엔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글로벌에서 아주 뭡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범 국가로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뿜어냈던 국내 증시였었고 연휴가 지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가 터집니까? 이번에 또 뭐가 또 발목을 잡는 형태입니까? 예. 트럼프가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 새로운 불씨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이란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만한 밥그릇도 못 되는 중국이고요. 그죠? 그런 책임을 질 만한 그런 밥그릇은 절대 안 되죠. 중국이란 나라가. 그죠? 그런 나라를 향해서 미국은 중국의 책임론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지 입지가 굉장히 많이 유치가 됐고 조금 있으면 재선인데 재선에서 이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 화살을 중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트럼프한테 달려 있다라는 이런 미국 정부당 관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불거질 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최근 미국 증시 연이틀째 하락세를 이끌었었던 주요 요인이에요. 이것만 없었다고 한다면 참 연휴 동안 참 재미있었고 또 연휴 이후 시장에 대해서 참 기대를 많이 했을 수 있는 장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시장에서 또다시 돌발 악재가 된 겁니다. 그죠? 일단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을 묻기 위해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될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백악관 참모들까지 동조하고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결국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새 불씨를 당기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해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경제는 작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뭐 자기네만 혼자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확률적으로는 이번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굽니까? 예, 트럼프 아니 트럼프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이에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벌써 한 3년, 4년, 벌써 3년 겪었죠? 예. 대통령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도 당선됐고, 설마 중국을 향해서 무역전쟁 일으키겠어라고 했는데 관세 부과를 했고, 대규모로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는 이제 재선에 임박한 상태인데, 재선에 성공하려면은 중론이 뭡니까?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경제를.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경제를 살려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작살나고 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만약에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을 만약에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역시 더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워낙에 한 1년 반 동안 글로벌 경제가 이 무역전쟁이라는 악재에 아주 휘둘리다 보니까, 미중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어떤 조짐만 나오더라도 증거시장은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촉발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뒤늦게, 일요일 저녁에 늦게 제가 오늘 무방을 다시 열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제가 무방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드리면서 연휴 이후 시장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연휴가 끝나갈 무렵에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불씨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좀 드리려고 방송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진단 키트를 통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는 분명히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과 함께 미국도 코로나 경제 재개를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에서는 호재예요. 그런데 악재는 뭡니까?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책임론 때문에 트럼프를 비롯한 참모진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을 관세로 만회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무역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전쟁이 벌어질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역전쟁 가능성이 일단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시장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열흘 동안 밀린 겁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도 금요일 연휴 전까지는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만, 결국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단순하게 뭐 실적 우려감, 경제 지표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코로나에 의해서 뭐 그런 지표 때문에 밀렸으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충격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국내 증시는 일단 단기적인 조정권에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그 조정의 폭이 큰 폭으로 이어지느냐, 내지는 단기 짧은 조정으로 끝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확률적으로는 일단 내일은 어쨌든 간에 시장은 아침 초장부터 약세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5일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 있었습니다만 이 5일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잠깐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5일 이평선. 그러니까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깨진다라는 얘기는 단기적인 강세장이 멈춘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지금 나스닥 지수도 5일선과 10일선을 완전히 깼습니다. 그죠? 5일선과 10일선을 완전히 깼고 S&P 500 지수도 5일선과 11선을 깼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5일선과 11선을 깬 상태에서 21선에 일단 근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21선의 지지를 받느냐, 요게 관건이 될 겁니다. 21선의 지지를 받느냐고 요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코스피의 경우에도 일단 5일선과 11선 정도 선에서는 일단 지지는 받을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5일선하고 11선도 약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인 배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경계감을 갖고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군들을 1차적으로 물량은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은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 30% 정도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30%. 30% 정도는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한 50에서 70% 자금은 굳이 물량을 털어낼 필요는 없겠고요. 그 주식들은 뭐 종목에 따라 전략이 좀 다릅니다. 종목에 따라 전략이 좀 다른데 제가 이제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목과 섹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뭐 비중이면 뭐 80% 90%다라면 그런 종목들은 비중 현금을 많이 높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많이 빠졌고 바닥에서 안전한 종목 중심으로 뭐 주식을 뭐 70% 80%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할 접근 섹터, 우리가 유망주 섹터라고 하죠. 유망주 sek터, 접근해 볼 만한 유망주 섹터가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제가 뭐 TV 방송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한 큐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거래소 시장의 강세 분위기와 더불어서 제가 증권주들을 여러분께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미래세대우하고 NH투자증권 같은 이런 증권주들. 남들은 다들 일부 코스닥에 뭐 코스닥에 많이 올랐던 일부 종목들 막 하고 얘기할 때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NH투자증권하고 그 다음에 미래세대우 같은 이런 증권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형주를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지난주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수익을 내고 나왔고 일부 물론 일부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증권주를 가지고도 우리는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 가지고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승부를 내고 수익을 냈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거는. 매매일지를 통해서도 이미 다 소개해드렸고 확인 다 시켜드렸습니다. TV 방송을 통해서도 다 소개해드렸었죠. 여러분들. 증권주들. 자, NH투자증권. 그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다 해드렸었고 또 매매 일지를 통해서도 다 해드렸습니다. 매매 일지를 통해서도 자 4월달 우리가 이제 2132만 2138원 수익이 났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고 맨 마지막에 수익 실현한 두 종목을 보시게 되면 NH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대우라는 걸 보실 겁니다. 그죠? 2132만 2000원.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뭐 수익 난 거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을 하는 게 누가 지금 4월 달에 수익 안 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뭐 이 정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자, 저도 그동안 부동 시장의 종목군으로 보게 되면 일부 코스닥 종목들, IT 섹터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를 주로 매매를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매매한 종목이 뭐냐? 바로 증권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매매한 종목이 증권주예요. 저도 남들처럼 다 코스닥 종목들, 코로나 관련주들, 그 IT 섹터 이런 종목 가지고 우리 방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증권주를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증권주 얘기하니까 다 쳐다도 보지 않고 오히려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엔 증권주 올라왔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증권주, 제가 이제 연휴 첫날 무방을 통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증권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각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증권주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새로운 불씨가 켜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악재였었던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서서히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 FDA가 승인을 했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조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호재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호재고 우리나라도 총선도 잘 지나갔고 이번에 또 이번 연휴 동안 여러분들 휴가들 많이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저도 한 1박 2일 잠깐 쉬었다 왔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공포는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학생들 개학도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확연하게 진정이 되면서 실질적인 생활이 이제 정상화 단계로 조금씩 접어드는 그런 상태라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적으로도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 재개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도 경제 재개가 본격화 임박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돌발 악재가 부각이 된 거예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국의 책임론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때문에. 한국 증시가 살고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날만 하면 악재가 나오고 이번 연휴 때도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만 돌발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결국엔 돌발 악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해서. 결국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코로나19가 진정된다라는 호재와 더불어서 함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느냐가 힘겨루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악재는요. 코로나19보다 더 큰 악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코로나19 악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호재, 그 호재를 이 악재가 더 크게 누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알파. 그런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이지만 글로벌 경제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국면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취약한 국면에서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이거는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치명타가 됩니다. 치명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정말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론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부과를 단행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아주 엄청난 악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만약에 단행을 한다.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죽일 놈이 될 겁니다. 아마. 하긴 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 뭐 말 들을 사람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 경제를 작살내는 원흉이 될 겁니다. 물론 중국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정 비율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러나 그 인간들이 뭐 책임지겠습니까? 그죠? 소모적인 싸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중 간의 책임론이 부과가 되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는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클 겁니다. 그때는 경계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셨으면 1번. 자,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자, 아셨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자, 대답질 해보세요. 자, 방금 제가 했었던 내용도 이해되시면 1번. 자, 지금 이 방송은 엠벤골드 무료 방송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그 한규수 대표는 이미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방과 유튜브는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한규수라는 이름 치면 제 동영상들을 이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TV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만나뵐 수 있으니까 예,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료 회원과 유료 회원은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거예요. 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 자, 오신 분들 다 체크하시고 내용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는 분명히 진정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진정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진정되고 있는 국면인데 이건 굉장히 큰 호재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경제 재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라는 부분들은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증권시장에 굉장한 치명타가 될 거예요. 치명타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능성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단행하게 되면 시장은 그때는 충격이 커요. 그때는 현금 비중을 50% 이상씩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과연 무역 분쟁이 시작될 것이냐,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무역 전쟁이 시작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국면이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악재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책임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재선 성공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왜? 그만큼 미국 경제는 또 작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미 미국 증시가 주말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만 보더라도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가 나오게 되면 증시가 밀리게 되면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시장 자체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결국에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미국계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보다는 그냥 말로 어느 정도 엄포가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라도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나면 나중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더라도 대대적인 하락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종목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우려감으로 강세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강세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혼조 내지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조정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최소 30% 이상은 확보를 해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 상대적으로 등치가 적은 종목들,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레이스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좋겠다. 자, 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 자, 포스트콜이나 코로나 관련주들, 자,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전략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코로나 관련주가 이렇게 많죠.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마스크, 세정제, 엑스레이, 인공호흡기, 원격 진료, 원격 화상교육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이번 달부터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화상교육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원격 진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들 종목들이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난 종목들이에요. 많이 난 종목들. 그리고 지금 그 종목들 많죠. 엑스레이 관련주, RNL 관련주, 구충제 관련주, 신장 구충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만큼은 이 코스닥 코로나 관련주들도 종목별 순환 반등이 계속 진행됩니다. 순환 반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저는 이 마스크 관련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관련주들. 톱텍이라든가 이런 종목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덜 올랐던 케이메라든가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웰크론 같은 종목들. 이런 마스크 관련주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 예, 마스크 관련주. RNL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고, 렘데시비르 관련주들도 이미 재료가 나온 상태여서 여러분들 월요일 내일 추격 매수 해가지고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죠? 안 됩니다. 진단키트 관련들도 쉬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쉽지 않아요. 대신에 마스크 관련주들만큼은 제가 보기엔 반등 포인트가 거의 온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저께 연휴 무방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재료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많이 반영이 됐고, 렘데시비르 관련된 재료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한 차례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재료들도 많이 반영돼서 얘네들 쫓아가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이미 시세가 났기 때문에 짧은 순환 반등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의 급등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국 알코올이라든가 창해 에탄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짧은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바로 윗꼬리 달고 밀렸듯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호재가 나오면 추세 상승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강한 반등 후에 시세가 꺾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마스크 관련주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마스크 관련주는 이미 1차 상승에 따른 기간주이 나오는데 실적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한된 수출에 있어서 제한된 수출을 정부에서 허가를 했죠. 예. 전면적인 수출을 허용한 건 아니라 제한적인 수출을 허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올라가다 말았습니다만, 자,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 내수적인 부분에서 마스크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도 마스크가 좀 넉넉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마스크 생산 업체들의 수출이 이제 공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방역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없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거든요. 그죠? 결국에 수출을 하는 게 마스크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적 호전으로 가는 겁니다.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 방역과 관련된 공공 마스크가 한 장에 1,500원이에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300원, 400원 하던 게 1,500원입니다. 엄청난 실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호전 추세는 좀 더 강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는 아마 마스크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서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가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을 본격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눌리면서 살짝 물량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뭐 손세정제라든가 소독제들보다도 마스크 쪽의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KM 같은 종목들 뭡니까? 방역 제품들이죠. 의료 의사들이 쓰고는 그 가운 하얀 가운들 있죠. 그런 방역복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화장지에 대한 수요들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모나리자라든가 깨끗한 나라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걸 좀 보시는 게 좋겠고, 테라제니텍스라든가 올릭스라든가 올리페스 같은 종목들, RNA 관련이죠. 염기설 분석해 놓는 그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도 한 차례 정도는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엔 코로나 관련주들은 추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순환 반등세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분들 이쪽을 한 번 정도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코로나 관련주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시세가 거의 8부, 7부 능선은 넘어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부터는 장기적인 어떤 뭐 추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짧게 단기적인 순환 반등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 정도로 보자. 마스크 관련주들도 그리고 화장지 관련주들도 그런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거 정도 여러분들 보시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들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불씨가 다시 부각이 되고서 시장은 좀 불안할 겁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되면 그거는 정말 트럼프한테도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그런 흐름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지만 트럼프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건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장은요,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에서 불확실성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관망세 내지는 혼조 장세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 한 30에서 50% 정도로 확보해 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 등심의 트레이딩 매매를 단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은 지금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동학 개미혁명으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강세를 기록했었는데, 이 흐름이 내일 정도 선에서는 약간 주춤해질 수는 있어요. 주춤해질 수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무역 분쟁이랑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얘기가 일단 말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은 한두 번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권주들도 강세 말씀드렸듯이 얘네들도 대세 상승으로 가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대세 상승으로 가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한두 차례 정도만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정도 짧은 관점에서 털고 나오는 단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소 대형주는 추세 상승에 관한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는 어디 가라고 했습니까?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 그죠? 그리고 5G, 스마트폰, 2차전지 이쪽에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쪽에 있을 겁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제가 조만간에 무방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종목들을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드릴 겁니다. 이쪽에 집중하세요. 이쪽에.
이쪽에 좀 집중하시 바라고요. 5G 관련주들은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5G가 이번 주까지도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G 투자가 딜레이가 됨에 따른 부담감들은 좀 커지고 현재 같은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G는 성급한 접근보다는 관망세를 좀 보이면서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도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구간이 이제 5월이기 때문에 5월, 6월 그때 2분기 하반 그 2분기부터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반등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5G 관련주의 재반등 시점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5G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재와 같은 눌림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반등 포인트를 잡는 데 주력하셔라. 절대 급하지 말고 그 반등 포인트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등을 여러분들 보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전기, 그리고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섹터는 여전히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주도 섹터입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는 코스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증권주들의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까지 제게 말씀드리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코스피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는 증권주는 단기간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이에요. 하지만 이 코스닥 시장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 기간 조정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그 기간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때 역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종목군들과 그리고 5G 관련주들과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종목들,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전면에 부각이 될 거니까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시장에 살아날 때는 그런 IT 섹터를 중심으로 보셔라. 그리고 단기적인 혼조 장세 속에서는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 반등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안에서 일부 이슈주, 테마주들의 순환 반등은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시당초는요. 이번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이 워낙에 강해서 이 이슈 관련주들의 흐름이 끝날 거로 본 겁니다. 저는 끝날 거로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 조정이 나왔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 종목 장세가 중소형 장세, 이슈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동하는 이런 대형주들의 강세가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될 거로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두 차례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반등은 어렵다는 얘기고 여전히 최근 장세처럼 일부 중소형주들, 이슈 관련주들, 테마주들 이런 종목 중에 순환 반등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마스크 관련주들, 화장지 관련주들, 방역복 관련주들 그런 업체들 있죠. 우리나라는 남아 돌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제품 그들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시작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순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고 일부 이슈 관련주 테마주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래소 대형주들은 자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 증권주들 지난주까지 매매했던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날까지 매매했던 종목들 제 매매 일지를 보여드렸고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매매했던 종목 다 보여드렸었죠. NH투자증권 다 했고 증권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도 이미 상당수 정리했습니다. 상당수 정리했고 나머지 물량도 조금 더 중장기로 가져가거나 일부는 정리할 겁니다. 그죠?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슈주라든가 테마주 쪽으로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면 다시 IT 섹터, 스마트폰, 그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5G, 2차전지. 자, 이쪽 섹터를 중심으로 다시 봐라. 그리고 또 증권주라든가 그때 가서는 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면 또다시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을 봐라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요 매매일지 뭐 4월달 2130, 그러니까 1억 원 기준입니다. 투자한 건 1억 기준으로 2132만 2138원. 자랑은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고요. 다시 종목 장세, NC당초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 LN투자증권 등 증권주 등 일부 대형 주식의 강세장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다시 중소형주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 이슈 장세, 테마 장세가 다시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저녁 무방 그리고 무방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니까 그 점만 아시고요. 오늘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 잘 체크하시고 내일 하루 개장하고 나서 또 한 번 휴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느냐 마느냐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코로나19보다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느냐 마느냐의 포커스를 맞추고 만약에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현금 비중을 그때는 최소 50% 이상 높여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일도 현금 비중을 최소 30% 정도는 높여 두시는 전략이 주겠고 당분간 이번 주 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제기되느냐 마느냐를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덩치가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을 중심으로 짧게 끊어치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그 단기 매매 종목 중에 대상 종목은 마스크 관련주들, 모나지라든가 뭐 깨끗한 나라라든가 이런 일부 마스크 관련주들과 방호복 관련주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짧게 치는 그런 전략과 함께 마찬가지 이들 종목들과 함께 이슈주, 테마주,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짧게 치는 그런 매매를 가는 게 좋겠다는 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죠? 예, 자,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 점 참고를 하시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하고 종목군들에 대해서 순환 반등에 대해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 섹터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는 약간은 불확실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경계감을 가지고 이번 주 장세는 대비를 하되 주 후반 내지는 다음 주 정도부터는 기회를 잡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오늘 MBN 무료 방송 이제 끝났고요. 별도로 제가 녹화는 안 했습니다. 녹화는 안 하고요. 대신에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같이 이 방송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유튜브에 제가 방송 내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가셔서 한기수 이름 입력하시면 오늘 아마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유튜브 내용 들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MBN 골드 지금 무료 방송 많이 입장 안 하셨어도 제가 바로 그냥 방송 진행한 겁니다. 녹화 내용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 참여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다 있죠? 요거 소개해 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확률적으로는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 경제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지금 중국에다가 감정적으로 무역 전쟁을 단행하면서 그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성을 이번엔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니까 감내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은 아니니까 감내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 그럴 거라고 일단 믿어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이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지만 반대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또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어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기회를 잡자라는 거, 그리고 작은 종목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순환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아니라 이번 조정 장세는 정말 좋은 주식을 좀 더 싼 가격에서 매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찬스가 될 겁니다.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번 주 장세 방어적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기회를 잡아가는 그런 시장으로 그런 한 주로 대비를 하셨으면 바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예. 자, 저는 다음 방송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